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10이라는 연출도 스토리도 몰입감이 정말 좋은 화였습니다. 일기와 맞물리는 수미상관 구조, 리제로라는 제목,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해외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서 이번 4기 11화가 1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좋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정보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화 마지막, 정체를 들킨 스바루는 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벽에 갇히며 그 시도는 역시 실패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했던 건 에밀리아였고 그 의심을 람에게 전했기에 람 역시 대제주교일 가능성을 생각해 이곳에 함께 왔습니다. 람과 에밀리아의 실랑이 속에서 스바루는 이들이 메일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바루를 의심하는 이유는 단지 연기가 어설퍼서일 뿐이라 스바루는 자신이 기억상실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런 갑작스러운 고백에 람은 다른 회차보다도 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급기야 에밀리아를 던지기까지 하는데 람이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인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람이 지금 몸이 안 좋은 탓도 있지만 램이 잊혀지기 전에도 람은 램에 관한 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감정적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램을 잊은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이후 마법에 밀려 얼음에 부딪힌 스바루는 의식을 잃습니다. 여기서 구화에 쓰였던 짧은 장면과 TV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장면들은 전부 벽에 나츠키 스바루 등장이라는 문구를 적고 있던 것이었고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온통 그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또 얼음 감옥은 어째서인지 부서져 있었습니다. 10화에서 메일리의 사자이설을 통해 의식이 끊긴 사이 나타난 그 스바루가 진짜 스바루가 아닌 다른 무언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또 등장했다는 점도 기억해 둘만 합니다. 그리고 메일리의 시체는 루프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기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샤올라가 했던 의미심장한 말이 떠오릅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 기분 나쁜 방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레이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등장했지만 그는 2층의 시험관이라 본래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드는 이를 두고 전제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떠나겠다는 레이드의 말에 스바루는 반사적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4층에서 5층으로 향하는 나선 계단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율리우스와 아마왕 여러 마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상상 속 메일리는 지금이 율리우스의 사자의설을 읽을 기회라 하지만 스바루는 반사적으로 율리우스를 돕습니다. 스바루가 2번이나 떨어져 죽었던 곳이지만 레이드는 똑같이 떨어지고도 멀쩡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율리우스와 레이드가 싸우기 전 율리우스는 스바루를 보고는 잠시 고민하다 아나스타시아님을 부탁한다며 스바루에게 맡깁니다. 그 말에 스바루는 곧장 타반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율리우스를 레이드와 마수물이 한가운데에 남겨준 채였습니다. 그러다 베아트리스와 에키도리를 만납니다. 이후 대화를 통해 일행 모두가 스바루의 기억상실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도 스바루를 보고 잠시 고민했고 에키도리는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는 계약을 통해 스바루를 알 수 있기에 그를 믿어줍니다. 이 탑은 글렀다는 말에 베아트리스는 그건 스바루답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에 스바루는 감정이 터지고 맙니다. 거기에 연기라며 몰아붙이는 에키도리의 말까지 더해지며 끝내 폭발합니다. 여전히 나츠키 스바루라는 존재에게 불신을 넘어 혐오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갑작스러운 상황까지 겹치고 겹쳐 스바루는 집에 보내달라 애원하게 됩니다. 신에게까지 빌며 엎드리는 장면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에키도리도 그 말에 더는 모진 말을 잊지 못하고 율리우스에게 가려 합니다. 하지만 율리우스의 부탁이 떠올라 반사적으로 에키도리를 붙잡습니다. 그 모습에 에키도리가 망설이는 것도 잠시 스바루의 몸에 빨간 점이 생기며 거대 전갈이 등장합니다. 소설 4파에서는 복도를 가득 채울 크기인데 나중에는 더 크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갈이 쏘는 하얀 빛의 세례를 베아트리스가 불완전한 EMT로 막아냅니다. 2화와 비교하면 확실히 규모가 작습니다. 이때 주변 지형이 무너지고 에키도리가 떨어지려 하자 스바루가 반사적으로 구합니다. 이후 에키도리의 마법에 전갈이 부상을 입고 도망칩니다. 베아트리스는 기억상실이라는 말에 자기가 전부 기억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에키도리는 여전히 의혹이 남았지만 방금의 모습들을 보고 일단 다른 일행과 합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동하려던 순간 남아있던 전갈의 집게가 폭발합니다. 베아트리스는 이미 스바루를 지키다 죽었고 남은 에키도리마저 몸이 갈라져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에키도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면서 몸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이었는데 지금까지 에키도리는 몸을 돌려줄 방법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으며 3화에서는 어째서인지 아나스타시아인 채로 죽었습니다. 이 또한 기억해둘 부분입니다. 스바루는 메일리의 목소리에 에키도리를 편히 보내주려 합니다. 하지만 스바루는 그렇게 편히 보내주는 살인조차 끝내 하지 못합니다. 그런 스바루의 본성에 에키도리는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스바루는 지금까지 다른 간접적인 수단은 있었어도
직접 손으로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스바루의 본성입니다. 조금 전 사자의 설을 포기하면서까지 율리우스를 구한 것도 같은 본성이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책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 순간 그림자와 함께 사테라가 찾아옵니다. 끝없는 고백 속에서도 스바루는 방금 잃은 모두를 떠올리며 그들이 적일 리 없다고, 사랑받고 있음에도 한심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에 나쁜 건 자신뿐이라 여기며 그대로 사라져버리려 합니다. 그때 에밀리아가 그를 구해 함께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미 포기해버린 스바루의 하소연에 에밀리아는 문득 둘이 처음 만났던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스바루가 기억하지 못해도 자신은 전부 기억한다는 에밀리아 말에도 그 추억이 자기 안엔 없는 스바루는 그런 놈이 나츠키 스바루일 리 없다며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에밀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는 스바루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물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기억을 잃고 추태를 보인 지금의 나츠키 스바루를 긍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 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구해주길 바란다는 그 말에 스바루는 감각적으로 깨닫습니다. 나츠키 스바루만이 가졌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 힘의 원천은 에밀리아를 좋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다시 한번 스바루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번엔 스바루도 제대로 답합니다. 율리우스가 맡기고 베아트리스가 믿고 에키도리가 용서하고 에밀리아가 소망하는 이 탑에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츠키 스바루라면 자신이 나츠키 스바루라고. 이 말은 스바루가 나츠키 스바루가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츠키 스바루를 믿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모두를 구하는 게 나츠키 스바루라면 그 자리를, 그 역할을 자신이 떠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답에 에밀리아가 뭔가 말하려 하지만 이내 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에밀리아를 스바루가 구하러 갑니다. 둘은 그림자 속으로 함께 삼켜지지만 둘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과 내가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둘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11화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대화 장면은 여러모로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리제로의 매력인 눈 연출부터 에밀리아의 표정, 일기 엔딩인 스틱스 엘릭스와 스테이 얼라이브, 그리고 마지막 균열 속 기억 잃은 스바루의 기억들까지 저는 엔딩 노래 둘 중 하나만 나올 줄 알았는데 두 곡 다 나온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는 제목까지 일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11화의 제목은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작품의 풀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일기 3화의 제목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일기 18화의 제목이 제로부터였습니다. 스바루가 램의 손을 잡고 처음부터 다시 일어섰던 18화처럼 이번 11화에서도 스바루는 에밀리아의 손을 잡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제로부터에서 리제로부터, 작품의 제목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게 제로가 된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이 작품의 정체성이 11화에 와서 제목 하나로 응축된 셈입니다. 다시 돌아온 스바루는 돌아왔다는 말을 합니다. 사건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탑에 들이닥친 마수들, 정체불명의 정갈, 올 수 없었던 레이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바루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모두가 적이 아니라 구하고 싶은, 구해야 할 대상이고 그럴 의지를 갖게 되었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제 리제로 4기 1쿨이 끝났습니다. 이 쿨은 8월 12일이며 포스터도 나왔지만 스포가 될 수 있어 궁금하신 분만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2달 동안 4기 이프인 폭식 루트나 자국의 강자 같은 다른 영상도 제작할 예정인데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